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할렐루야. 모인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공부하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잖아요. 지난번에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거든요. 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이런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말이 한 단어가 있는데 뭐 같아요? 구원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이죠. 거룩도 좋고요, 소명도 좋고 부르심도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소명, 이 말이 저를 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참 한자말로 보면은 참 귀한 말 같아요. 소자는 부를 소, 소한장 할 때 그 소자예요. 예, 부를 소죠, 부를 소. 그 소명, 부르심의 명자는 생명명자예요.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번역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숨을 걸 만한 소명,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죠.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한동대 입학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행위 때문에 한동대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동대에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거룩한 부르심이죠. 근데 그 목적이 목숨 걸 만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동대에서 지난 25년간 이렇게 근무하면서 정말 소명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근데 목숨 걸 만한 사명이었어요. 거기도 같은 말입니다. 사명, 일사자, 명령.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 걸 만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바로. 그 사명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동대에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할 때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셨죠, 이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학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런 방대한 그런 사명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라이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이 한동대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은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 걸 만한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확인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인공지능 첫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처음에 탑픽이 선형회귀입니다. Linear Regression.
인공지능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할 텐데요. 우리들은 지금 기초를 확실히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강의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1차 함수로 이해하는 선형회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y equal ax 플러스 b라는 수식이 있잖아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1차 함수 선형회귀 되는 거는 1차식이 되는 거예요. 1차가 여기 직선이죠. 이게 선형회귀입니다. 직선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생각나죠? 여기 직선이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있고요. 또 여기 절편 b가 있고 a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y equal ax 플러스 b 절편이고 기울기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회귀되는 것은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선형회귀 문제. 1, 4, 2, 7, 3, 4라는 세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에 가장 가까운 1차 함수를 찾으려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숫자만 대입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겠죠. 1, 4를 집어넣으면 x가 1이고 그리고 y가 4 나오죠. 딱 1, 4를 지나가잖아요. 나머지도 이제 다 대입하면은 3번식이 맞습니다. 정답 3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답을 여러분들 계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그게 선형회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울기가 2고 절편이 1인 식을 우선 잡아봤어요. 이렇게 하나를 잡아봤어요.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려봤어요. 점이 세 점이 있고 y equal 2x 플러스 1 그래프 금방 나오잖아요. 그려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절편을 좀 올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울기도 지금 너무 이렇게 낮아져 있잖아요. 기울기를 좀 높이면 되겠다. 증가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일식을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 3x 플러스 2 증가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절편의 값을 약간씩 높이도록 합니다. 2에서 3으로 1에서 2로. 그리고 또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올라갔어요. 그죠? 절편만 약간 낮추면 될 것 같아요. 평행되게. 플러스 2를 했는데 그거만 1만 약간 내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y equal 3x 플러스 1. 절편만 줄이니까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편만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좀 더 포멀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쉽죠? 예, 그거부터 이제 우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식이 나오잖아요. y equal 3x 플러스 1. 이게 나오면 요 3하고 1, 요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을 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모델을 선형회귀로 만든 모델을 구했는데 그게 기울기가 3이고 절편 1인 그러한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x가 4일 때 무엇입니까? x가 0일 때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을 정리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해서 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점이 3개 있는 거 대신에 우리는 그 자료를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자료를 많이 받고 점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300개, 3000개 있는 거예요. 근데 3000개 있는데 그 중에 그 3000개를 대표하는 1차 함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이 3개 대신에 점이 수백 개 있는 입력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입력 데이터가 뭐냐면요.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입니다. 우리 기계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표준적인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이런 데 있어요. 모듈. 여기 있죠. sklearn.dataset. 이 sklearn은 scikit-learn이라고 읽습니다. 거기에 데이터셋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벳, 당뇨병 환자들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임포트하고 함수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load diabetes. 그러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자료들을 다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벳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파이썬 배울 때 딕셔너리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를 갖다가 번치라고 그래요. 번치 클래스. 번치 클래스는 여기 scikit-learn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의 타입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그래서 그거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딕셔너리 같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샘플 데이터 번치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거든요. 이 번치라는 데이터, 이 번치 클래스 객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봅니다. 이거를 실행합니다. 이제 실행이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벳. 그래서 데이터. 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까요? 타겟. 타겟 하면 또 이런 타겟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eature names. feature names 하면은 그 피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딕셔너리 키하고 밸류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타겟, 프레임, 뭐 디스크립션, 피처 네임스, 데이터 파일, 타겟 파일 네임 뭐 이런 키들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feature names가 있고 여기는 target files네요. target files. 이걸 수정해야 되겠네요. target names가 아니고 files. 근데 이게 옵셔널입니다. target file name. 입력과 그 입력은 이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타겟. 타겟은 여기 타겟을 얘기합니다. 레이블이죠.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기.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 데이터와 타깃 데이터, 레이블의 쉐입을 확인하십시오. diabetes shape. 근데 데이터의 쉐입이죠. 데이터. 그 다음에 타깃 diabetes target shape. 그 다음에 그 입력 데이터 442 by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가 442행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 10개 되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는 전에 우리 그런 공부 했었잖아요. 이렇게 디멘전이 나오면 맨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샘플 액시스 로우가 442.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442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각 사람의 특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피처랍니다. 10개의 피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의 경우는 이건 답입니다. 답. 442개. 요 같은 차원이죠. 요게. 그래 요게 요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요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데이터셋 쉐입을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각 사람들이 샘플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키, 몸무게, 혈압, 혈당, 나이, 성별 뭐 이런 게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레이블이 있죠. 타깃 데이터들이 같은 숫자만큼.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깃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피처는 10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442명이 있습니다. example 2.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각 특성의 이름을 체크해 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뭐였죠? 특성이 diabet feature names, age, sex, BMI, BP, blood pressure 같아요. 짐작에. 그다음에 S1, S2 여기는 뭐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의학적인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쭉 이제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10개 있는 거죠. 각 사람마다. 그러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 앞부분 샘플 3개를 출력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데이터의 앞부분 세 사람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세 사람, 샘플 축이죠. 뒤에는 피처를 생략을 하면 다 나오겠죠. 몇 개가? 1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 by 10 행렬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죠. 한 사람이 여기 있고요. 10개죠. 여기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10개. 그 다음 사람 10개. 그 세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 나왔습니다. 2차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가만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age, 나이고요. 나이가 0.038 이렇게 나와요. 스케일링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이도 나오죠,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섹스죠. 성별을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숫자를 보면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포지티브로 나오면 남자고 네거티브로 나오면 여자고 뭐 이런 식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합니다. 타깃 데이터 자세히 보기. 타깃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웃풋이죠. 레이블입니다. 그러면 다이어벳 타깃 앞에 3개만 뭐 10개 보죠. 뭐 10개 본다고 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다이어벳 어떤 수치입니다. 높은 거가 좋은 건지 낮은 거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맨 첫 사람은 151, 그 두 번째 사람은 75, 141, 206 이런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기서 데이터를 놓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입력 데이터와 타깃 데이터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입력 데이터는 한 사람 앞에 10개씩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하나, 숫자가 있었죠. 이런 타깃입니다. 타깃. 그럼 이 숫자들, 1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타깃 데이터 자세히 보기입니다. 타깃 데이터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음 타깃 데이터 3개의 첫 데이터를 출력하여 다음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앞에 3개인데요. 많이 해도 되겠죠. 타겟. 앞에 1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겟. 앞에 10개니까 이렇게 하면 슬라이싱이 되겠죠. 151, 75, 141. 이 당뇨병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있겠어요? 442개가 있겠죠. 타깃 데이터 10개 요소로 구성된 샘플 1개에 대응됩니다. 한 사람의 10개의 데이터가 샘플이 있으면 그 피처가 151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 또 10개의 피처가 75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겠네. 여기서 데이터를 놓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제를 풀기 위해 입력 데이터와 타깃 데이터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 피처가 있으면 이 피처를 가지고 이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이제 의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값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데이터 시각화하기 이런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이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그 값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피처가 10개나 있으니까 그 10개를 다 한꺼번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디스플레이를 해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타겟을 예측하는 건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예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세 번째 특성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세 번째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왜 세 번째냐, 왜 네 번째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 금방 공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세 번째 특성을 가지고 타겟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산점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숙제 나갈 땐 여기 none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제 442명이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의 shape 크기가 442 by 10이죠. 그 중에 피처가 10개 있는데 그 10개 중에 세 번째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앞에로 모든 사람의 데이터 442명의 데이터 다만 세 번째 피처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Y축. 이건 X 데이터고요. 이건 Y 데이터예요. Y 데이터는 그냥 442명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피처 X 요거는 BMI죠. 세 번째 거는 BMI 대 당뇨 지수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게 됩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세 번째 피처를 택했냐면 X, BMI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당뇨 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리니어 관계가 어렴풋이 보이죠.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예를 들어 성별을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성별이었던가요? 두 번째 해볼까요? 성별인데 이게 여성인가 남성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성, 남성 이렇게 두 가지 피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택한 겁니다. 훈련 데이터 준비. 다이어벳 데이터를 입력해서 매번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처, 세 번째 특성만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X에다 여기다 대입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X를 쓰면 그게 BMI 입력 X 데이터죠. 이거를 전부 다 타이핑할 필요 없이 데이터, 모든 사람, 그 다음에 442명, 그 다음에 피처만 추려서 X라고 그리고요. 또 타겟은요. 다이어벳 타겟을 갖다 Y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항상 XY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럼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XY 집어넣으면 되죠. X, Y. 마커는 뭘로 할까요? 마커 좀 작은 걸로 할까요? 점. 컬러는 그린이 어때요? 그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은 for your information. 여기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거기에 페어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특성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스케일러 플롯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하나씩 그려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은 그 여러 특성들의 상호 산점들을 그려서 전체적인 특성들의 상호 관계 정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어 플롯은 판다스 자료 형식으로 입력 자료를 받기 때문에 사이클런 자료를 판다스 자료 형식으로 먼저 변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C본 페어 플롯 함수의 매개 변수들입니다. 이런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그래프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봐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스켈레톤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이어벳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앞에 있는 거 4개를 추린 거잖아요. 앞에 0부터 3까지 4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기는 피처 네임, 그 4개 데이터의 그 네임,
예를 들어서 뭐 age, 섹스, 그 다음에 BMI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한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scikit-learn 데이터를 pandas 데이터셋으로 바꾸는 거예요. pandas, PD, pandas. 그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상호 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 밑에 거는 age, 그 다음에 섹스, BMI, BP, 그 다음에 타겟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타겟입니다. 요 맨 밑에 로우가 맨 밑에. 그러니까 age하고 타겟하고 보면 age하고 타겟은 어떤 그 리니어 관계가 없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별로 당뇨 지수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BMI를 보니까 좀 비슷하죠. 이렇게 타겟하고 이렇게 리니어 관계가 있죠. 요것도 블러드 프레셔도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제가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개 변수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아니고 숙제는 이겁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장 타깃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을 찾아내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피처 세 번째 거 BMI를 찾아서 이렇게 리니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잖아요. 나머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뭐 몇 개는 요 밑에서 보긴 했지만 나머지 여러 개 하나하나 여기다 다 넣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이 세 번째 데이터와 비슷하게 이거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피처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답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이거의 유효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파라미터를 여기다 줬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저는 3개만 썼는데 3개만 쓸 게 아니라 10개 다 써보죠. 뭐. 그러면은 확실히 눈에 띌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